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네,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요. 끝나고 딱 보니까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곧바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은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한 2.68% 상승했고 밤에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도 신고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는 그런 시기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목요일 야간 선물은 1.53% 상승했고 외국인은 271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따라서 선물이 1.49% 상승 출발 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2.68% 급등한 양봉 마감 되었습니다. 이후 야간 선물도 추가적으로 0.61% 올라서 554.80으로 종료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204억 정도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 15억 잡혔고 위클리 풋옵션 매수가 5억 정도 잡히면서 여전히 조금 상단의 기회가 나면은 고가에서 외국인들은 매도하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려서 쇼커버링을 하면서 현물과 옵션으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신선식품을 제외한 9월 소비자 물가는 111.4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4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독일 10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9.6으로 위축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49.5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2.6으로 14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월 51.2와 전망치 49.5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미국 9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라서 전망치인 3.1%보다 낮게 나오면서 올해 남은 FOMC에서 금리를 두 차례 모두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며 고가 돌파 후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다른 지표 발표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CPI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10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52.2로 전월 52.0과 전망치 51.8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5.2로 전월 53.0과 전망치 54.0을 모두 상회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23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입니다. 콜옵션에서 97억, 풋옵션에서 135억이 나왔는데요. 그날 그 전날 리뷰 영상을 통해 제가 블록딜 거래가 하루 축소됐을 것이라고 언급드렸죠.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블록딜은 또다시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물에서는 590콜, 580콜, 575콜, 570콜, 530풋, 520풋, 510풋 등이, 그 다음에 1월물에서는 565콜, 555콜, 550콜 등이, 3월물에서는 630콜, 570콜, 520콜, 565풋, 520풋, 490풋, 47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여전히 12월물과 3월물 사이에 폭넓은 블록딜 옵션 거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만기가 될 때까지 시장은 넓은 범위의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단에서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출렁임이 크겠지만 결국엔 다시 끌어올려서 3월물까지는 관리가 될 가능성을 이제 보고 흔들리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문제죠. 범위가 밴드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500까지도 아니면 그 밑에 480선까지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로도 600대까지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이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풀어가야 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 유지되면서 관련이 있죠. 자,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관세 비판 발언을 활용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정치 광고를 비난하며 캐나다에 대한 모든 무역 협상을 종료하고 관세를 추가로 10% 인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산 정상회담의 전초전으로 거론된 제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주말간에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팡 수수료 문제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을 다루며 사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일 미국 대사는 일본의 5,500억 달러, 약 7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일부는 히토류에 투자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는 공급망을 조여 첨단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가는데요. 이제 먼저 한미협상에 대한 내용이 주말간에 보도가 되었죠. 그거 잠깐 요약해서 보고 그다음에 금요일 증시 상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과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분할 투자안을 미국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선불로 투자할 것을 고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장은 11월에도 상승세가 견고하게 유지될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한미협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이 종합적인 내용은 제가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과 파생반 텔레그램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시장은 큰 갭상승의 초반 혼조세로 출발했고요. 외국인의 단타성 물량도 개입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에 흔들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단타성 물량을 포함했던 혼조세가 발생을 했고요. 자, 이 같은 그런 싸움이 끝나고 나서 시장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잡히면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굉장히 당하기가 쉽거든요. 계속 하다가 손절되고 돌파인 줄 알았다 꺾이는 줄 알았다가 돌파되고 하면서 괜히 손절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에는 자, 요 구간에서 내가 스캘핑을 잘 할 자신이 없다면 조금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지 지켜보면서, 요즘은 이제 빗각을 돌파하면서 계속 랠리가 보여지고 또 고가에서 저항을 이탈하면서 또 큰 흐름이 잡히고 워낙 장중에 이제 고진폭 움직임이 발생하니 충분히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데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내 외국인은 선물 매수로 가닥을 잡고 개인 선물 매도가 늘어나고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의 상방 수급 그리고 개인 하방 수급으로 상승세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까지 매수를 진행하면서 상승 쪽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가 곧바로 1차 저항 부근에 직면합니다. 파생반의 8시 41분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첫 번째 저항이었던 548.8부터 해가지고 막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한 틱 차이였습니다. 548.75가 고점이었고 한 틱 덜 가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 5포인트 정도 휘둘립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근접하니 순간 볼벤 하단 부근까지 약 5포인트가 흔들렸지만 시장의 수급의 결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V턴을 다시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그 뒤로 그 돌파됐던 자리를 지지 삼아서 타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했고, 그 당시에 외국인 선물은 이렇게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힘이 같은 방향으로 프로그램까지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춰지면서 이 흐름의 결을 탔으면 충분히 또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개인 현물 매도 금액이 종가 2조 원대까지 증가하고 외국인 선물 매수는 종가 부근에 줄었지만 장중 1조 3천억대까지 증가했고 위클리 옵션은 상방을 유지했습니다. 월물 옵션에서 개인과 외국인 간의 대규모 교환이 나온 것, 자 230억대까지 교환이 나왔었죠. 콜옵션 개인 매도가 230억대까지 더 있었나요? 자, 한 240억도 찍혔나? 241억까지 가네요. 240억 정도까지 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최대 240억 정도까지 콜매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좀 진정이 됐지만 이렇게 대규모 거래가 서로 교환이 됐던 것은 10월 16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들어왔던 개인 큰손 매수분에 대한 익절이 대거 출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상단 557.5 콜옵션 등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잡혔지만 수급의 상당 부분이 해당 3개의 행사가 502.5 콜, 500콜, 497.5 콜에서 나타난 거고요. 거기서 손익 교환 과정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인 큰 손은 최소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오늘 금요일에 익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콜매도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해당 옵션에서의 손실을 콜매도로서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매 처리한 거죠. 그러니 금요일에 외국인 콜옵션 대량 매수와 개인 콜옵션 대량 매도는 일부 등가 부근의 개인 콜매도와 외국인 콜매수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은 슈퍼개미급 큰손과의 거래로서 대중성을 띠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슈퍼개미의 입장에서는 다음 주 변동성이 커질 것을 고려하여
주말 앞두고 금요일에 콜옵션 차익으로 현금 확보를 했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현금 확보를 먼저 한 거죠. 선제적으로 다음 주 시장에 다음 주를 겪지 않고 먼저 빠져나간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차트로 하나만 살펴보면은 502.5 콜을 대표로 일단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월 16일을 포함해서 이전에 나왔던 이 대규모 매수를 콜 매수를 가지고 한 2배 정도 차익을 남긴 거고, 이때 외국인들은 콜 매도를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블록딜이 옵션이 어떻게 있고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환됐던 것만 금요일에 좀 대량 청산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건 이제 장중에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텔레그램 파생반에도 올려드렸었고요. 자, 종가에는 투신의 선물 대량 매수로 투신은 5,529억의 선물 매수로 마감했고요. 12월물에서 투신은 10월 초에 보였던 10월 초에 이제 반대로 꼬인 적이 많았죠. 손실금이 그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합인데요. 옵션 등가의 양합. 예, 지금 이제 같은 시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거래일 남은 시기 같은 시기에서 등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가는 550이었고요. 550콜은 15.65고 550풋은 14.35니까 양쪽을 다 더하면 30.0이 되죠. 보시다시피 딱 숫자로만 그냥 봐도 와, 최근에 계속 점점 등가의 양합이 점점 올라갔고 11월물 현재 기준 최고치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보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초반에 이게 작년 12월물 같은 때 옵션의 등합입니다. 그 다음에 25년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그다음에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11월물이 평균치 30의 절반인 15가 거의 뭐 이것도 높은 편이었고, 이때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았던 때의 옵션의 등합은 같은 시간대 좀 적었고 전체적으로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변동성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준이 11월에 정말 극대화되고 있다. 그래서 반토막보다도 평균이 더 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옵션의 이 붙은 프리는 결국에는 만기가 되면 결국엔 등가가 어디서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등가에서의 옵션은 결국에는 0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0은 아니지만 0점 몇 정도, 뭐 1점 몇 정도에서 거의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10거래일 안쪽으로 남았거나 뭐 5거래일 안쪽으로 남았을 때 어쨌든 변동성을 크게 발생을 시켜서 변동성 풀이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변동성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간다면 옵션의 가치를 녹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으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급격한 이 옵션 가치의 축소를 위해서는 고변동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거래일 안쪽에 뭐라도 하나 나타나게 되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하겠다라는 거고요. 뺄 게 많다라는 거죠. 변동성의 가치, 변동성에 부여된 가치를 뺄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변동성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 4컷 정도 이제 또 오늘도 잘라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타임라인식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나는 요런 게 같이 라이브 방송과 더불어서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파생반 텔레그램 아침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49분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시도했던 모습 그대로 오늘도 갭 상승에, 금요일이죠. 금요일도 갭 상승에 일단 선물 고가 매도 236계약을 포함해서 고가 매도를 먼저 시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쇼커버링에 주의해야 된다는 언급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단 최고가 자리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쇼커버링, 돌파의 쇼커버링은 주의해야겠죠. 8시 49분엔 전일 고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위클리 옵션, 콜 옵션을 38억 매수한 채 종료했던 외국인입니다. 차익에 유의해야 되겠고요.
8시 51분에는 오늘 생긴 갭을 모두 메꿔내는 일이 발생하면 일봉 빗각 추세대도 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최근 추세 흐름을 계속 태우고 있는 상태로 갭을 커버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개인 선물 매수가 프리장에는 1300억 먼저 붙어 있었으나 개인 선물은 이내 뒤집어졌습니다. 9시 40분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초반에는 이제 흔들림이 이제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고요. 9시 3분에는 돌파의 외국인의 대량 매수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355계약을 매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흔들림, 단타성 거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콜옵션만으로 관리 대응하고 있고 아직 선물에서는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지를 추적해 봐야겠죠. 시간차를 두고 외국인들의 선물 쇼커버링이 나온다면은 상승 쪽으로 전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9시 7분 초반에는 외국인 단타성 물량이 유입됐는데 이거는 선물 361계약을 포함해서 단타일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9시 10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02.5콜과 497.5에 해당하는 그 월물 옵션 체크하고 있었죠. 해당 자리 특정 큰손 개인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부분 익절 거의 다 이제 익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외국인의 콜매도 손절을 포함하고 있었던 그런 수급이었죠. 그 다음에 9시 23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축소됐고 개인 선물 매수가 축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9시 23분이 지나가면서 슬슬 이제 준비하죠. 터닝할 준비. 단 외국인의 선물은 단타일 가능성을 보면서 대규모 반응이 나오는지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반응이 선물에서 상방 쪽으로 나왔던 거죠.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으로는 이렇게 9시 36분입니다. 개인 선물 매수는 제로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터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의 큰 특징은 개인과 외국인 간의 콜옵션 청산 거래고요. 502 콜이 메인으로 그때 497.5가 502.5 콜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개인 선물 매도 전환되고 프로그램 비차량 매수 전환되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진짜 본격화되는구나를 언급드렸고요. 9시 48분에는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 콜옵션 매도는 대체적으로 신규 콜 매도가 많고 어제 후반에 치고 들어왔던 537.5 위클리 콜옵션은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밑에 있는 위클리 콜옵션은 보유하고 위클리 콜 매도가 초반에 많았으나 그거는 저기 오늘 신규고 기존에 있는 건 보유하고 무슨 말이에요? 제한적인 상승세. 그러나 570선까지도 괜찮은 상승세네요. 이게 월요일에도 이어질지 월요일에 그냥 차익으로 콜 차익으로 그냥 다 무너질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위클리 537.5 위클리 콜이 외국인께 너무 커서 현재 콜 매도를 덮어내는 포지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목요일에 들어왔던 537.5 위클리 콜 중심으로 상승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외국인 상방, 제한적인 상방, 그 다음에 개인들은 상방이죠. 그러니까 이거 개인들은 외국인 포지션이 어느 정도 중첩돼 가지고 자, 이 구간에서는 금융투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있죠. 콜매도로서. 그래서 지난 목요일 만기 때 금융투자가 이런 상태에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급락으로 마감하면서 금융투자가 수익 전환됐었잖아요. 이게 월요일에 또 나타날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금융투자가 큰 손실로 마감을 하겠죠. 물론 금융투자가 최근에 큰 손실로 마감한 만기는 많기는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관리하기 시작하기도 했으니까 목요일에 이번에 월요일에도 혹시나 관리하는지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다시 또 흔들림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겠습니다. 월요일에. 그 다음에 요거 밑에는 아까 전에 이제 차트로 봤던 그 497.5에서 502.5 사이에 콜옵션 개인 큰손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이제 차트에 표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컷으로 이렇게 외국인 선물 매수 전환 10시 3분에 나왔고요. 방금 전 상승봉에 421계약과 244계약 등을 포함한 대규모 선물 매수가 외국인 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돌파할 때고요. 신고가 돌파했고 선물과 코스피 모두 돌파했고 신고가 돌파에 외국인 선물은 일부 쇼커버링을 했고 개인과 금투는 신규 선물 포지션이 더 우세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 다음에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548.8 여기에 이제 한 틱 차이로 근접하게 됩니다. 이거 548.75예요. 파생반에 이 자리가 근접하면서 5포인트 흔들리는 거 체크했고요. 1차 저항 근접 후 4포인트대 총 5포인트대 흔들렸고 아침에 거래됐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잠깐의 차익이 발생해도 변동성이 큰 시기이니 대의하시는 경우에 신경을 평소보다 더 써야 됩니다. 출렁임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2배 정도는 높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 차트에 표기해드린 거, 그 다음에 등압 얘기해드린 거 다 아까 다뤘던 거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오후장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1조 3천억 돌파했고 이거 오후 2시 53분 어제 후반부에 흔들린 것을 본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흔들렸죠. 목요일에 정신없이 움직였죠. 어제 후반에 흔들린 것을 본 개인들은 계속 하락 배팅을 늘리는 중이었습니다. 현물을 코스피를 2조 원대까지, 선물을 1468억까지, 콜옵션 매도, 물론 이거는 큰 손해 차익이 있었지만 콜옵션도 매도. 그다음에 위클리 쪽에서 콜옵션 매도가 26억, 풋옵션을 35억이나 매수하는 그런 개인들이었죠. 시간상 마무리 국면이고, 자 여기 시간상 이제 마무리 국면이고, 다음은 옵션 가격을 고려한 564와 565선. 자, 여기는 이제 옵션 가격을 고려한 거 이따가 언급 드릴 거고요. 시장이 추세를 꺾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추세 유지, 유동성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신고가 돌파하는 여기 9월 달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신고가 추세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는 정말 무섭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장이 끝을 낼 때까지 내가 끝을 말하면 안 된다. 심지어 순간 꺾인 것도 그냥 돌파해주기 쉽다. 그게 유동성 장세고 신고가 랠리 장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 꺾인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끝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시장은 추세를 따라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쉽고, 한계를 두지 말자라는 언급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추세를 타고 갔지 아슬아슬하게는 만들었지만 결코 깨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각도가 높아지니 깨질 확률은 점점 높아지겠지만, 깨지고 나서 판단을 하고, 어떤 날은 숏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날이 강하게 잡히겠죠. 이런 추세 장세에서도 그게 깨지는 날에는 또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데이 대응을 하실 분들은 특히나 그날 상한 판단을 하면 충분히 고변동성, 고진폭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기가 쉬우니 무리하게 먼저 예측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추세를 따르는 것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지면 깨지는 힘이 느껴질 정도로 아마 시장이 움직임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시 쇼 커버링 힘을 더 붙이고 있었고요. 3시 17분에는 쇼스키즈가 한 번 더 나온 뒤 주말 앞두고 이제 마무리 국면이 진행 중인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였죠. 이렇게 개인 코스피 현물이 매도 2조 원까지 늘어났고, 외국인은 590선 부근에 월물 콜 매도를 늘리면서 현재 외국인의 콜 매수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월물로 상승을 만들어도 설마 590까지 결제시키겠어 하는 외국인들의 일부 콜 매도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말 앞두고 CPI 앞두고 있는 날에서 당일 마무리 중인 시장이었고, 수급상 원웨이였고 시간상 마무리 중, 투신의 종가 베팅이 대량으로 들어오며 토탈 5,400억대의 선물 매수로 끝났다를 끝으로 그날을 하루를 이제 마무리했었고요. 자, 이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피보나치 확장 적용한 걸 반복 수정해서 보고 있는데, 옵션 가격을 고려해서 564에서 565 사이가 한 번에 다음 밴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551자리는 10월 24일에 돌파했죠. 월요일에는 요게 반대로 일단 지지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555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4포인트 차이로 지지 역할을 하는지 보고요. 그게 뚫리면 이제 그 밑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534에서 536자리, 526자리, 520에서 22자리, 그 다음에 500 라운드 피겨 자리인데, 이번에 변동성이 크게 발생한다면 500자리까지도 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번 흔들릴 때 한 달 정도를 흔들린다고 보면은 고가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시장이 그동안에 보였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출렁임에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라면은 500선을 순간 이탈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밴드를 좀 넓게 잡아야 돼요. 반대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부터도 더 뭐 600선까지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제한을 두더라도 좀 넓게 밴드를 좀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먼 지역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그때 다시 돌아와서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39만 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보유 비중이 이제 52.2%까지 늘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9,689억 매수가 나왔는데 장중 1조 3천억대까지 늘어났다가 종가 부근에 축소됐고, 그때 투신이 종가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우위에 중립 포지션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925억 매수를 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4조 7,820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1월 달러 선물 기준 1,43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야간 선물은 1,436.1원에서 마감했고, 정규장에서 2,113억의 매도가 외국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중기 추세 월물 상승 추세, 월봉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40, 말씀드렸던 1440과 1410원의 중요 라인들, 자, 일단 1440에서 한풀 꺾이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죠. 돌파되는지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겠고, 자, 돌파돼서 날아가면 이제 수급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겠죠.
1410원은 이미 지키고 터닝을 했었고요. 돌파했을 때부터. 자, 변동성 지수는 2.15% 상승한 31.29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는 계속 상단에서 유지되고 있죠.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안감은 더 키워지게 됩니다.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이고 아까 전에 등합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30.0에 놓여 있다는 것도 이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국 내구재 주문, 신규 주택 매매 등이 발표됩니다. 10월 28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에이펙 CEO 서밋 을 열고 이제 에이펙이 시작되고 31일까지 미국 장후의 비자 실적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몰려있는 슈퍼위크의 핵심인데요. 수요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회담, FOMC 파월 연준의장 발언, BOC 통화정책회의, 미국 장후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유로존,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BOJ 통화정책회의, 우에다 BOJ 총재 발언, 22 통화정책회의, 베일리 BOE 총재 발언,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 미국 장후 시간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은 중국 제조업 서비스 PMI, 유로존 CPI, 미국 PCE, 물론 이거는 셧다운이 지속되면 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연은 총재, 베스에맥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이 총 11월 1일까지 열리면서 이제 11월 1일 토요일에는 협상 결과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100% 부과일로 11월 1일이 되는데 웬만하면 협상이 될 거라고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또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빅 이벤트가 몰린 한 주입니다. 고변동성 그리고 11월 초까지 해가지고 연결된 변동성 라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